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제 입장, 송은재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제 입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송은재 TV를 운영하면서 제 방향은 내년 3월 문재인 정권 교체, 야권 통합을 통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데 제 송은재 TV의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문제 중에서 가장 중대하고 급한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급선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야권에서 많은 후보들이 있죠. 그 후보들에 대한 제 입장은 어떠느냐. 모든 후보들을 공정한 입장에서 제가 보도를 하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정권 교체에 필요한 또 힘을 보태는 쪽으로 저는 집중할 것이다.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 제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게 된다든지 또 어느 후보 캠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또 이 후보의 캠프에 가담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야권이 이길 수 있는 우리 보수, 자유우파가 문재인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데 저는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경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적 경륜. 정치적 경륜이 뭘 얘기하느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이 판세를 읽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발생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나 현상들 조그만한 것에서 전체 판이 미쳐질 영향, 국민 전체의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앞으로 이 정치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는 그 능력이겠죠. 거기서 경륜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으면 실수를 줄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절제된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면서 그 정치판 또는 경선판을 주도해가는 주도권을 언제나 놓치지 않죠. 우리가 흔히 이런 것들을 정치적 경륜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 경쟁은 소위 중진들과 신진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판이 중진과 신진으로 판이 짜이면서 지금 경륜이냐 패기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선거 초반이긴 하지만 이 경륜과 패기의 싸움이 아닌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경륜을 지금 중진들이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신진들이 이런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진들이 패기를 앞세워서 개혁, 혁신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얼굴, 그러면서도 실수를 많이 하고 또 판 전체를 읽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이게 신인이고 패기여야 하는데 지금 전혀 신인들은 그렇지 않고 이준석의 경우에 초반에는 좀 실수를 했지만 지금 거의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아주 판세를 잘 읽고 분위기를 오히려 이준석이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지금 주호영, 나경원으로 대표되는 이 중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번 국민의힘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당권 경쟁이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 단일화된 후보와 함께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가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희망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진들이 많이 이번에 도전한 것 굉장히 좋은 일이다. 역동성이 있어졌다. 역동성이 있어졌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한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과거에 보지 못했던 신인들이 당대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30대가 대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흥행에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신인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당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중진들이 기존에 내가 다선인데 내가 선배인데 그것만을 가지고 주도권을 쥘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신진들과 함께 나란한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경륜이 있다면 그 경륜이 실력으로 드러나야 하고 신진들도 정말 실수하지 않고 패기가 있다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 쟁점에서 자기들 주장을 당당하게 내는 이런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또 당원들의 당심을 얻지 못하는 이 경선에서 그런 경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패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판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신진들의 대거 도전, 저는 환영할 만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정말 중진들이 저는 이 대선 전국 전체 야권 전체를 통합하는 데는 경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진들이 이제는 내가 다선이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뭐 선배니까이 아니고 그 경륜이 있다면 그 경륜을 실력으로 보여라. 대등한 입장에서 실력으로 보이는 그 순간이 왔다. 실력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륜은 의미가 없어졌다. 마지막에는 신진을 누르고 이 경륜이 있는 중진이 정말 달라진 모습으로 당대표가 되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꼭 어느 후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 이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중진이 경륜으로 실력을 보이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당대표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대선 전국에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경선 초반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그 컷오프가 있고 또 컷오프가 지난 다음에 이 합종연횡이 일정 부분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그래도 판세가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어느 정도 뭐 여론조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가 구체화될 것입니다. 아직은 초창기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나 이 경선의 흐름을 보면 중진들이 밀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중진들이 전혀 경륜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신진들이 패기보다는 경선판을 주도하는 이 쟁점을 주도해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중진들이 분발해야 한다. 지금 쇄신보다는 오히려 통합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통합에서 중진들이 좀 더 강점을 가지려면 경륜이 묻어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통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신진들은 뭐 기득권이랄 게 별거 없지 않습니까? 신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김웅이 뭐 다음에는 자기가 지금의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중진들, 20년 가까이 정치를 해온 사람들, 다 당대표를 지냈던 사람들, 원내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이 나는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울타리를 열겠다. 야권을 통합하겠다. 이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설득력이 없고 메시지가 국민들의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어젠다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쟁점을 발굴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중진들이 오히려 이건 중진들의 무대 아닙니까? 이 중진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신진들에게. 윤석열을 비롯한 뭐 야권 대통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신진들이 오히려 더 새로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더 먼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중진들은 뭐 개인적인 친소관계, 뭐 영입하겠다 이런 얘기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을 예로 듭시다. 윤석열이가 뭐 지금 국민의당 대표에 자기가 친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들어오고 안 친한 사람이 됐다고 해서 안 들어옵니까? 지금 판을 이렇게 끌고 가서는 신진들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중진들이 또 이준석과 김웅을 견제하기 위해서 개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유승민계 아니냐 두 사람이. 지금 개파가 당을 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번 당권 경쟁에서 개파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개파 논쟁으로 가져가서 지금 당 중진들이 이익이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치를 20년 이상 해온 나경원과 주호영은 개파가 없습니까? 지금 개파에 의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준석과 김웅이 많겠습니까? 지금 나경원과 주호영이 많겠습니까? 또 하나, 당심 민심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는 뭐 믿을 게 못 된다. 당심이 더 중요한 것 아니냐. 당심이 70%가 적용되니까 당심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의 여론조사를 해석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금 당심이 민심과 분리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분리가 돼 있다면. 뭐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당심이 움직일 것이다. 지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보여줬다시피 당심도 민심을 언제나 존중하고 있고 민심과 같아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당심이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물론 각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어쨌든 당대표를 잘 뽑아서 야권의 전체가 통합해서 단일 후보를 내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데서는 모두가 생각이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당심도 언제나 민심과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민심과 당심은 다르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지금 주호영, 나경원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것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주호영, 나경원이 이준석에게 이렇게 말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주호영이 등산 이야기를 했다가 이준석에게 또 당했지 않습니까? 또 나경원은 오늘 아침에 이준석을 겨냥해서 이준석은 스포츠카를 모는 이 신진들에게 지금 당대표를 맡길 수 없다. 자신은 트럭을 모는 후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는 트럭을 몰면서 야권의 많은 후보들을 트럭에 다 태워야 하고 또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한다. 트럭의 길로. 자신은 그런 길을 가겠다. 근데 신진들은 지금 스포츠카를 몰고 어떻게 이 지금 대선 전국을 헤쳐나가겠느냐 이렇게 비유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또 이준석이 받았습니다. 자신은 스포츠카를 몰지 않는다. 자신은 올해 초에 차를 바꿨는데 전기차로 바꿨다. 전기차 내부 공간이 넓어서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차로 자신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대받았습니다. 지금 나경원이 자신은 트럭을 몰고 이준석은 스포츠카를 몬다. 이 비유가 이게 적절합니까? 지금 나경원이 누가 트럭을 몬다는 이미지로 정치적 이미지로 보겠으며 이준석이 스포츠카를 모는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다고 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SNS에 신진들의 발랄한 생각, 그 다음에 격식 파괴, 탈권위 이걸 보면서 우리 당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준석을 지지하는 듯한 이런 SNS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경원과 주호영이 이준석에게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나 지금 당원들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나 모두 지금 이준석에게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갈수록 지금 이준석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높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나 당원들 사이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나경원과 주호영이 그 갖고 있는 경륜을 갖고 제대로 지금 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신진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국민들 앞에서 당원들 앞에서 신진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싸워서 이겨내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원내대표였네, 내가 몇 선이었네,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 다 포기하겠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 선언을 해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나는 내년에 정권 교체만 된다면 어떠한 자리나 어떠한 국회의원 도전이나 어떠한 선거에도 나가지 않겠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권 경쟁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야권을 어떻게 통합하겠다. 그 통합하는데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희생하겠다. 중진들은 여론조사에서 지금 신진들이 여론조사가 잘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인지도 싸움이다. 인기 투표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년 이상 정치를 한 사람이 인지도에서, 인기도에서 신진들보다 떨어지면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정치를 한 사람이 1년밖에 안 된 사람이나 국회의원에 한 번도 당선돼 보지 못한 사람이 10년, 20년 정치한 사람보다 인지도가 더 높고 더 인기가 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득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진들은 계속 조직선거 하겠다고 합니다. 조직선거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선거죠. 물론 오랫동안 당원들과 스킨십 해온 것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원들의 뜻 중요합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럼 당원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우리나라 야권 지지자들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교체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다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많은 당원들도 이 지금 당권 경쟁을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야권 통합을 하는 당대표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어떤 그런 당대표가 될 수 있겠는가? 그걸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1차로 내려놓아야 할 기득권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소위 팬덤이라고 하죠. 그 지지층이 좀 서운해 하더라도 전체 권력,
자신의 지지층을 넓힐 수 있는, 자기가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좀 더 중도로 나와서 지지층들이 좀 싫어하는 정책, 지지층들이 좀 싫어하는 쟁점이라도 과감하게 내놓으면서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당대표로 나선 후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게 경륜 있는 후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신지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의 지지층이 없지 않습니까? 당대표로 나선 사람이라면, 좀 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 기존의 지지층이 싫어하는, 좀 언짢아하고 섭섭해하는 그런 정책 쟁점을, 자세를 내보이면서 기존의 지지층을 설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도태되는 것이죠. 기존에 자신의 지지층을 안고 계속 그렇게 정치를 할 사람은 당대표에 나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대선이나 큰 선거에 나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지역, 자기 지지층의 그 지지를 받고 거기에 머물다가 도태되어 가는 것이죠.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당대표에 나선 사람이라면 자기 지지를, 외연을 넓히고 기존의 지지층을 설득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자세를 지금 중진들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끌려간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